그러면 이 영화에 뭐 신과 함께 아쉬운 점이나 느끼신 점 얘기해 주시죠. 저 이 영화 보면서 굉장히 제가 만화 웹툰을 안 보고 난 다음에 웹툰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네네. 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차관이 특이하다. 그리고 굉장히 색다르다. 어떻게 저승세계를 이렇게 그려냈을까 해서 깜짝 놀랐어요. 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환타지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해서 좀 지루한 면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특히 CG 처리되고 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답답하고, 그리고 또 현실적인 게 별로 안 느껴지니까 차관은 좋고 뭐 이렇게 찍는 상상력은 굉장히 좋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 CG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무조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다는 그 관, 그 잠실에 있는 그 높은 빌딩에 있는 그 관, 신과 함께 오히려 맞지 않아요. 적당한 그게 보통 영화관, 전국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관에서 볼 때 더 선명하고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큰 관에서 봐서 약간 이게 번진 것처럼 붕 뜬 것처럼 보인 게 있더라고요. 네, 좀 있었습니다. 네, 그걸 하나를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요, 여기가 이제 어떤 이 동양적, 한국전 산과 지형과 사막이어도 이게 한국적으로, 동양적으로 그렇게 나오잖아요. 뭐 검수림이든 그 물이든.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CG는 맨날 어벤져스, 헐크, 아이언맨, 그들의 뉴욕 상공을 날아다니고 이런 거에 눈에 익어서 우리가 이 동양적 한국장 산하와 건물들에서 이 CG가 나오니까 조금 낯설어서 이 CG의 어떤 수준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것도 있다고 그래요. 지금 미국의 이 영화 관계자들은 이 신과 함께 CG를 보고 굉장히 놀랐다고 그래요. 아, 이거는 할리우드의 그 CG를 넘어선다. 덱스터는 정말 대단하다. 엄지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 반성했어요. 저한테는 새로워서 접하지 못하는 부분이잖아요. 아,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할 수 있구나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좋았어요. 한 가지 이제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지옥이라는 게 상상의 공간이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막 날아다녀요. 막 네. 차사들이 여기저기 막 날아다니고 그쵸. 공간 이동도 하고 막 하는데, 이런 부분을 촬영을 할 때 같은 경우는 뭐 와이어 액션으로 했는지 그것도 CG로 했는지가 이제 좀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정말 7개의 지옥이 굉장히 독특한 환경이잖아요. 거기다가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승에서도 막 하정우도 김동욱도 막 날아다녀요. 한국의 서울의 상공들을. 이제 그런 부분들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만약에 그게 모래가 나오는 세트장이다. 아니면 숲이 나오는 지옥이다. 그러면 그 모래 세트장이 있어요. 숲 세트장이 있어요. 최대한 현실 세트장은 하면서 나머지를 CG로 했어요. 실제 있는 공간들을 보여줌으로써 리얼리티를 조금 더 살리는 방향으로 좀 접근을 했었어요. 검수림이라는 그 세트에서 촬영을 하는데 세트장 문을 딱 열고 들어갔을 때 굉장히 놀라웠었어요. 산 속에 온 것 같은 흙냄새와 풀냄새가 나더라고요. 정말 산의 어떤 일부분 언덕을 그대로 재현해 놓고 세팅한 걸 보고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 사실 배우들이 사실 그린넷에서 혼자 소리 지르고 막 와이어로 떨어지고 와이어로 올라가고 날아다니고 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막 좀 민망했대요, 처음엔. 혼자서 막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날아다니고 막 이러니까. 근데 이게 또 며칠 하다 보니까 차태현 씨도 하정우 씨도 주지훈 씨도 다 이렇게 좀 김양기 양도 적응이 되더래요. 몇 번 하니까. 모래는 모래대로, 숲은 숲대로, 물은 물대로 실사를 찍고 세트장에서 실사를 마련해 놓고 CG를 덧입혔기 때문에 좀 더 자연스러웠다 그러더라고요. 하정우 씨는 뭐 다른 데서 영화를 굉장히 많은 러브콜을 받는다고 들었는데 특히 이 영화를 선택해 나온 이유가 뭔지는 알고 계시죠? 하정우 씨가 왜 이런 영화에 나왔나 좀 예. 의아하셨나 봐요. 예. 맞아요.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하정우 씨 굉장히 연기가 디테일하고 영화적인 사람이에요. 그럼 보다 뭐 예를 들면 뭐 더 멋지고 폼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12세 관람가 가족 영화에 이런 판타지 영화에 나와서 막 착착 휘두르고 그 디테일한 감성 연기와 영화적 연기를 덜 뽐낼 수 없는 영화에 왜 출연했을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제가 하정우 씨한테 물었습니다. 두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는 되게 재밌는 답이에요. 제가 한 작품만 하고 끝낼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번 영화가 아니라 다른 영화에서도 본인의 어떤 연기의 장점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왜 했느냐.
이 신과 함께라는 게 사실은 한국의 영화 지형에서 보면 새로운 영화거든요. 예, 굉장히 지금 한국판 그쵸? 반지의 제왕이나 해리포터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이런 새로운 시도에 조금 더 우리가 배우를 뭐 급을 나눌 수는 없지만 덜 유명한, 덜 스타인 사람이 나오면 이 영화의 어마무시한 제작비 대비 관심을 덜 받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정, 주지은, 이정재, 뭐 오달수 이렇게 다 함께 해주면 관객 여러분들이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 어떤 필요성, 사명감을 느끼고 본인의 연기 욕심만 내가 멋있게 보일 수 있는 것만 생각한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출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참 대단하다. 뭐 하정우 씨뿐 아니라 많은 배우들, 차태현 씨까지 2부에 뭐 마동석 씨, 뭐 김동욱 씨 다 포함해서 칭찬드리고 싶어요. 판타지 영화에 그 감정씬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 어머니와 아들 그리고 형제 간의 그런 감정씬이 들어가서 약간 부딪히는 면이 느낌상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진짜 너무 예리하시고 진짜 맞아요. 사실은 보면 형식과 내용이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 맞다. 아니 SF까지는 아니어도 이게 판타지 장르인데 CG를 이렇게 많이 쓰는데 굳이 어머니와 아들, 형제 간의 이 감정 뭐 이거를 꼭 이렇게 강하게 강조해야 되느냐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혹자들은 심파가 너무 강하다 이렇게 비판하시는 목소리도 저도 압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김영하 감독의 연출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오브라더스, 이정재, 이범수 여기 또 조로증에 걸린 남동생이 있어요. 민현인 경우가 있어요. 그냥 성형해가지고 예뻐지는 어떤 여자 얘기가 아니라 외모 때문에 앞에 나서지 못하고 뒤에서 노래 불러야 하는 어떤 여자 가수가 있어요. 국가대표가 있어요. 그냥 쌩쌩 막 이 스키 점프의 멋있는 기술력만 시원한 장면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입양이 됐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를 찾으러 오는 바비라는 하정우가 연기했었죠. 그런 또 선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늘 그 안에서 상처 가진 사람이 꼭 나와요. 그게 만약에 싫다고 하시면 저는 할 말이 없는데 또 김영하 감독의 팬은 김영하 감독이니까 이번에 그랬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게 아이언맨이 아니니까 어벤져스가 아니니까 우리는 이렇게 굉장한 CG에도 또 한 번 감정을 넣고 스토리를 넣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느낌상에 그러니까 양주잔이나 와인잔에 막걸리를 담아놓은 것 같다는 그런 약간 그런 느낌. 그 불일치 느끼시는 거 인정합니다. 근데 우리가 왜 굴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굴의 그 향이 싫어서 막 싫어하지만 어떤 사람은 바로 굴 그 향 때문에 제철을 찾아 먹잖아요. 김영하 감독의 그런 어떠한 순간에도 상처받은 사람의 아픔을 그 스토리를 넣는 그 맛을 또 즐기고 싶은 분들은 신과 함께 고 심파적 면을 김영하답다 또 이러실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배우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일 많이 남았던 배우는 엄마 역할을 했던 예수정. 그분 연기가 제일 기억에 많이 남았고 또 한 가지 남자들 부분에서 이제 연기가 기억에 많이 남는 것은 이제 이정재 씨가 그 마지막 염라대왕으로 나올 때 약간의 포스가 좀 느껴졌어요. 이정재 씨는 진짜 다른 배우보다 출연 양이 적은데도 정말 카리스마가 압도적이더라고요. 인정합니다. 그리고 예수정 씨는 사실 연기 굉장히 잘하는데 그동안 그 약간 이렇게 남자 첼로처럼 울리는 그 저음의 목소리 때문에 전 어떻게 보면 이 배우가 얼마나 연기 잘하는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말을 안 하잖아요. 근데 그 눈빛과 표정, 몸짓만으로 연기를 하는데 저는 예수정이라는 배우가 정말 이렇게 대단하다고 진짜 그걸 느꼈고 변호사님의 이 예리한 눈도 대단하다고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자, 사실 이제 오늘 영화인 법이 쓰다 사실 이제 가볍게 좀 이 연말연시 맞아서 새해 시작하면서 7가지의 그 지옥, 7가지 죄로 이렇게 법에 대해서 좀 가볍게 다뤄볼까 했는데 정말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 법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어간 시간이 저는 된 것 같아서 되게 좋았어요. 변호사님 어떠셨어요? 저는 이 영화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자기가 살아오면서 사후의 세계를 논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살 때 너무 법률에만 의존해서 법만 지키고 산다는 게 아니라
법 말고 도덕도 있다. 그래서 행위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심정적인 것도 문제가 되니까 좀 마음가짐이나 뭐 행동을 똑바로 하면서 제대로 바르게 살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제도 딱 제대로 잡아주시고 오늘 이조로 변호사 덕분에 좋은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이 좋은 시간 만들어주신 이조로 변호사는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저와 함께 홍 기자의 볼만한 영화로 이어가시죠.